제가 얻은 행복해지는 키워드는 인간관계와 자유였습니다. 또한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무척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부서에서도 좋은 관계로 늘 평온하다가도 인사발령으로 무척 독특한 사람이 오거나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서로 발령받기도 하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도 상대도 부단히 노력해야겠지만 사람을 파악하고 좋은 관계로 형성될 때까지 그 프로세스가 사실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그런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 더 싫은 요소였죠. 직장과 같이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태연하게 인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긴 하지만 싫은 사람과 만나지 않을 자유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로드맵도 결국 인간관계가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자율권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면 결국 좋은 사람만 곁에 둘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일도 좋은 사람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사와 고객에 맞춰가는 포지션이 아닌 진정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만 만나고 일하는 겁니다. 직장을 떠나면 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수단은 사실 금전이죠. 냉정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사실 금전에 의해서 더 원치 않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있어야 하잖아요. 또한 행복을 향유할 시간도 제약을 받고 이는 시간적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 자유, 금전, 행복은 서로 수단과 목적으로 종속되거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 하버드 대학 자료에 의하면 소득별로 저소득층은 44%, 중산층은 66%, 고소득층은 82%, 최상위 1%는 90%가 행복하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돈이 많으면 지키는 것에 근심이 생겨나고 일정량 이상 돈을 벌면 더 이상 행복의 양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보듯이 돈을 더 갖게 되면 한계 체감은 있더라도 그 돈을 자유를 위해 쓰게 되면 돈이 많아질수록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조건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전 돈에 대한 편견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세상에 가치를 주는 것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선순환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죠. 이 또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 자율권, 관계, 돈, 행복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 다른 하나의 요소를 키워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서 저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든 요직을 찾아다니려고 애썼습니다. 요직이란 더 승진이 잘 되고 더 인정을 받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부서를 말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제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했고요. 내 시간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남들이 이야기였죠. 그래서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더 자유롭지 못해졌습니다. 그런 팍팍함 속에서 인간관계도 여유가 없어졌고요. 행복감은 거의 고갈되다시피 했었어요. 이는 계속 악순환 되더라고요. 감정을 영끌해서라도 직장의 그 경쟁가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 언젠가부터 조금씩 관점이 바뀌면서 회사에서 승진과 커리어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승진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변두리에 있는 부서였죠. 되도록 한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족과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업무에 있어서는 더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고요.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도 부서 내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시간은 더 늘어났지만 맡은 업무는 원활해졌고 오히려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돕고 지원해 주면서 물론 상사와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수월했죠. 내 시간은 점점 더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퇴근 후에 재테크에 대한 시간으로 더 할애할 수 있었고요. 점점 더 금전적으로도 더 나아져서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순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복 메커니즘은 순환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험에서도 그렇듯 요직을 쫓아가던 시기와 달리 더 시간적, 정서적인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인간관계, 금전과 재테크
재테크 그리고 행복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흘러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 무엇 하나를 먼저 가져가도 됩니다. 각 요소가 서로 도구가 되거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역순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를 키우게 되면 나머지 것도 번져가면서 이 네 가지는 서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끝에 있는 행복이 맨 앞에 와도 됩니다. 그것도 좋아요. 일단 자신이 행복해지면 되잖아요. 자신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말이죠.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매일 해야 할 것 네 가지를 적고요. 그 순위를 1위에서 4위까지 매기고서 이 네 가지를 하루 일정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그 중에 4위였던 것을 지우고 그 시간을 공란으로 둡니다. 이제 그 공란을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할 때 행복해하는 것 말이죠. 영화도 좋고 산책도 좋고 운동도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게으름을 피워도 좋습니다. 뭐든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죠. 그 공란의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챙기다 보면 점점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요. 늘 허둥대면서 내게 일을 다 하려 했던 자신보다 더 표정이 온화해지고 더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좀 더 편안해지면서 옆에 있는 동료나 상사들과도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업무 협조도 잘 되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보고도 잘 됩니다. 이렇게 일이 매끄러워지면서 오히려 더 시간이 생겨납니다. 야근도 줄죠. 시간이 더 늘어나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투자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력이 쌓이게 되면 성과도 날 것이고요. 이렇게 자기를 챙기면서 행복해지고 이는 인간관계나 시간과 자유, 재테크와 돈으로 그 순기능을 일으키는 로직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러니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팩터와 로직을 잘 이해하면 더 자연스럽게 모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이 모든 선순환을 일으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그 길에서 좋은 영상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